안녕하세요. 윤하경입니다. 자, 오늘 문장의 주요 성분,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비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서술어를 만나볼 텐데요. 사실 여러분 서술어라는 표현보다는 동사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주요 성분을 이야기해서 문장의 형식, 구조를 나타낼 때 S, subject, S 쓰고요. 그리고 verb에서 V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목이 서술어야? 아니, 동사는 동사인데 또 뭐 제목은 서술어이며 다른 문장 성분은 다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건데 얘만 왜 동사라고 쓰냐? 자, 일단 우리 동사가 뭔지 품사에서 이야기했었죠. 동사가 뭐였습니까?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가져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동작이나 이 상태를 누가 하느냐, 무엇이 하느냐, 요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사는 이 행위, 이 상태의 주체가 반드시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죠? 주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면 동사가 맞는데 서술어라고 하면 요 앞에 하나가 붙습니다.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요. 자, 그런데 왜 서술어라고 안 부르고 동사라고 부르냐? 자, 영어에서는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동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말과 달라요. 그래서 동사여야만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품사에서 살짝쿵 말씀드렸듯이 형용사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상태 동사와 함께 쓰여야만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겁니다. 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 안에서 동사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동사가 형태가 좀 많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동사의 형태가 뭐가 있어요? 일단 동사 원형 있죠. 우리말의 기본형, 동사의 원래 형태.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S 붙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형도 있죠. ing, 그것도 동사에다 ing 붙인 거잖아요. 자, 부정사 어떻습니까? 동사 원형 앞에 to를 딱 써가지고 부정사 이렇게 하잖아요. 3단 변화표 보면은 동사 원형의 과거형 그 다음에 pp라고 해서 과거 분사도 있죠. 게다가 그냥 일반 동사만 있는 게 아니야. am, is 이런 애들도 있어. 그죠? 비동사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우리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요거 우리 서술어에서 구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문장 안에서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서술어다라는 녀석들부터 보겠습니다. 얘들은 때려 죽여도 서술어. 어디서 나타나도 서술어입니다. 절대 서술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너무 편하게 늘 만나는 비동사 나왔죠. am, is, was, were를 우리가 문장 안에서 본다. 그러면 걔가 서술어입니다. 이 동사가 서술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려고 나타나네란 얘기예요. 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우리 조동사 뭔지 아실까요? will, can, may, must 이런 거 있죠. 얘들이 등장했어. 그러면 얘는 서술어입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동사 원형에다 s나 es 붙인 거. 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너무 길죠? s나 es 이렇게. 자,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 짜잔 하고 등장했다. 이러면 얘가 동사입니다. 얘 서술어예요. 자, 불규칙 과거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규칙 과거형이 뭐죠? ed 붙여서 이렇게 바뀌는 애들을 규칙 변화하는 과거형 동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있죠. break, broke, broken 이런 거. write, wrote, written 이런 거 있잖아요. get, got 이런 건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형과 pp형이 다르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요 아이가 등장한다. 얘는 그냥 과거형으로만 쓰는 애야 라는 애가 등장한다 라고 하면 얘도 서술어입니다. 동사가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요거예요. 자,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서술어가 아니다. 즉 얘들은 눈에 띄면 당장 서술어가 아닌 애들이에요. 얘들밖에 문장 안에 없다. 그러면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영어 문장에서는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가 반드시 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장 안에 얘네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문장은 잘못된 문장인 거야. 이게 수능 문제야. 자, 이거 분명히 BGM인데, 되게 기초어법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이 BGM에서 배운 거 가지고도 수능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봤죠?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런 데서 계속 봤잖아요. 자, 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같아요, 형태가. 그리고 PP, 요것도 불규칙 PP, 100%. 불규칙 PP는 100%예요. 얘네들은 서술어가 아닙니다. 얘들은 준동사, 삼총사 내지는 사총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생긴 건 사총사인데 본질이 네 마리라서 자, 근데 얘네들은 동사가 그 형태를 바꾸어서 다른 품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품사처럼 쓰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어에서 서술어 역할은 누구밖에 못한다고요? 동사밖에 못한다고요. 근데 얘네가 모습을 바꿨어. 그래서 다른 품사처럼 쓴대. 그러면 당연히 얘네는 지금부터 서술어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문장 안에 얘네밖에 없다. 혹은 얘네가 나왔다. 그럼 서술어가 아닌 거고 얘네밖에 없으면 문장이 잘못된 겁니다. 되실까요? 자, 그런데 이 중간 좀 벌어져 있죠. 이 중간 어디쯤에 있는 애가 있습니다. 바로 동사 원형과 ED. 얘네를 만나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동사 원형은 현재 시제에서 주어가 1, 2인칭이거나 복수 주어일 때 이때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동사 원형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술어가 아니다. 그때만. 그런데 앞에 3인칭 단수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주어가 나온다라고 했어. 그리고 현재 시제야? 그럼 얘가 서술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되게 헷갈리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요거는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PP일 수도 있다. 자, 그런데 PP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형용사 구에서 우리 만났잖아요. 명사 뒤에서 수식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문장 맨 앞 접속사 뒤 컴마 뒤 기억하시죠? 문장 맨 앞 접속사 뒤 컴마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ED 형태의 무언가가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걔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연습만 하시면 그리고 능수동에 대한 개념 잘 잡으시고 분사해서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독해 안에서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때 제껴내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영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살짝쿵 서술어일까 아닐까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주어에서 봤던 이 문장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서술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My friend, 내 친구가 항상, 이거는 부사예요. 항상 하고 3인칭 단수 현재형 나왔죠. help라는 동사는 두 가지죠.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근데 명사에 s 붙일 수 있을까요? 도움들 될까요?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요. help, 도움은 눈에 보이지 않죠. 도와주는 사람이나 행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여기 my friend이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죠? 주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명사 한 명인데 s 붙은 형태의 동사가 나왔다. 그럼 얘가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는 항상 나를 돕는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얘가 동사였어. 자, 두 번째 this smartphone. 이 스마트폰은 has. 자, 이거 때려 죽여도 동사예요. 이 3인칭 단수 현재형 자체가 원래 때려 죽여도 동사인데 얘는 그냥 동사 s 붙은 형태도 아니고 아예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따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냥 얘가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 찾으실 때 사실 동사 앞에까지 주어다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구조가 우리 눈에 이렇게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문장 맨 앞 접속사 뒤 컴마 뒤에 명사나 대명사, 명사 상당 어구들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은근슬쩍 복습시키는 중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at night, 밤에 컴마 이렇게 찍었어. 그럼 주어는 the stars예요. 별들이 요거 복수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요렇게 왔죠? 요렇게 되면 얘가 동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문장을 보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대충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네. 맞습니다. 모든 문장이 그런 건 아니지만 문장 맨 앞 접속사 컴마 뒤에 명사나 대명사, 명사 상당어구가 주어로 나오고 나면 그 뒤에 일반적으로 동사가 나오겠다.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낑겨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수식어들이 주어와 동사 사이를 멀리 벌리는 수식어들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일반적인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의문문은 또 달라지고요. 도치되는 것도 있어요. 자, 문장 맨 앞에 사람 이름 나오고요. 요거 뭡니까? 불규칙 과거 동사죠. tell, told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게 바로 동사가 돼요. 선생님 저거 pp도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pp도 되는데 이게 pp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나에게 말했어요. 데디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뭐라고 말했어? 요렇게 말했어 라고 문장 구조 완전하게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pp 아닙니다. 제가 아니면 동사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가 있었죠. 대시 가지고 있는 주어가 he 있었고요. would go. 자, would가 뭡니까? 조동사죠. 의례 과거형으로도 쓰이고 would 단독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때려 죽여도 서술어, 조동사, 동사 원형입니다. 될까? 자, we cannot 여기도 조동사. 그래서 we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조동사 cannot은 붙여서 쓰셔야 돼요. cannot 뒤에 동사 원형까지 조고시 서술어 이렇게 되고요. 자, until이라는 접속사 뒤에 the teacher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얘가 동사일 수밖에 없어요. es 붙어 있는 형태 요렇게 되지. 자, our school, 우리 학교는 하고서 will 나왔어요. will close. 자, close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가 가까운이라는 형용사 뜻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럴 수 없는 게 will 뒤에 동사 원형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동사로 잘 쓴 거죠. 그쵸? 문을 닫아, 일찍 닫아 이 말이야. if 접속사 주어 나오고요. we라는 복수 주어니까 have 요거이 동사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없어요. 자, to work out every day. 저거 동사입니까? 아니죠. 이 to 부정사잖아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ing 이런 거는 동사가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얘를 3인칭 단수 취급하고 있는 동사를 만날 때까지. 이거는 현재 시제니까 3인칭 단수형이 나왔지만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비동사는 과거 시제여도 was를 쓰니까 구분이 되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끌고 있는 의미 단위까지 쭉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뒤에 is 비동사는 언제나 서술어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동사의 원형이 나오게 되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am, is, was, were는 무조건 뭐다? 서술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선 is 이렇게 서술어 되었고요. 자, 우리 요 문장들은 명사 절이 주어 자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술어도 그쵸.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what은 뒤에 불완전한 절을 이끈다라고 했는데요. said도 불규칙 과거형이에요. pp랑 똑같은데 pp랑 똑같이 생겼지만 여기서도 보면 he 다음에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죠. what이 이끌고 있는 절에서 주어 동사 역할을 한 겁니다. said 이렇게요. 될까요? 자, 그리고 우리 what이 아무리 불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고 우리 관계대명사 절에서도 주어가 없을 수 있고 목적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서술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술어의 형태를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어다라고 하면 요것이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죠. 그가 말한 것은 is true, 사실이요. 이렇게. 될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whether이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나오고 여기 동사 계시네요. like 이렇게. 그가 그것을 좋아할지 아닐지는 doesn't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doesn't라고 하면 일단 요거 조동사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정문을 만드는 do, did, does 있잖아요. 걔네들이 낫 붙이러 나온 애들이잖아요. 얘네가 의미는 낫을 붙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하다라는 의미가 없지만 문장의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등장한 애들이라서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기능적 조동사라고 하거든요. 의미는 없고 기능만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낫을 붙이고 있어 does가 그러면은 얘는 그냥 동사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냥 does가 하다라는 뜻으로 나오더라도 does는 3인칭 단수를 얻고 있잖아요. 서술어입니다.
될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when 볼게요. when 뒤에 the meeting starts. 어메 3인칭 단수형이네. 이렇게. 그쵸? 회의가 언제 시작할지는 이렇게 해서 starts는 when이 끌고 있는 절의 서술어, 여기가 is 해서 또 서술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되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어 파트에서 봤던 요 문장들에서 다시 한번 동사를 찾아보는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봤어요. 주어와 동사, 저렇게 짝꿍이 지어지는구나.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동사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이 개념도 개념이지만 동사만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의 형태는 am, is, was, were, 조동사, 동사, 원형, 3인칭 단수형, 불규칙 과거형, 과거형으로만 쓰이는 그 형태의 과거형 동사였고요. 부정사나 ing, pp는 홀로 서술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혹시 목적격 보호 자리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ed의 형태로는 여기가 분사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주셔야 되는데 자, BGM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습을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어와 동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주목보? 그쵸?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목적어를 볼 텐데 목적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목적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을르리요 라고 하시는데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석으로 영어의 어법을 기억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을르로 해석되지 않는 목적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슬쩍 보니까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우리 이거 배웠는데 주어도 배웠고 동작이나 상태 오늘 했죠?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나 내용? 무슨 말이지?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